자, 여러분 2020년 좀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그렇죠? 순삭됐어요, 맞아요. 열심히 살다 말았어요. 시간 관리는 늘 실패한다, 그렇죠? 2020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되게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께 제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먼저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제 예측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가 안 끝난다 생각하고 지금 이게 최악이잖아요. 이 최악인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0년과 딱 다르지 않은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막 여러분 막 보니까 승진이직 되게 많네요. 탈직장, 그리고 건강관리, 작품 10개 만들기. 그리고 저런 목표는, 계획은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저런 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들이 있냐 없냐예요. 이 액션 아이템이 없으면 대부분은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한낱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제가 종합해본 결과, 구체성이 떨어지면요 결국에는 목표 달성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구체성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냐가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결판짓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시간 관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획을 위한 계획만 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스케줄링을 한다는 얘기죠. 되게 바빠. 항상 바빠. 다이어리에 이렇게 막 계속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달성이 잘 안 돼요. 기껏해야 하기로 한 거 이렇게 완료 뭐 이 정도로 밑줄을 쭉 긋는 정도지, 이거는요 두리스트의 나열이지 목표에 대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1년이 2020년과 정말 구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쾌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2021년은 2020년과 똑같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현 가능한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계획을 의욕만 없이.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1월달에 일어나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피드백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작년 초에도 이런 의욕으로 올해는 좀 뭔가 바꿔야지, 올해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한단 말이야. 근데 2020년을 지나고 봤을 때 후회투성이야. 그러면 후회하고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또다시 이런 건 없고 그냥 덮어놓고 또 의욕만 가지고, 왜? 1월이니까 뭔가 새 마음 신년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자책하고, 그래 올해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 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이전에 자기의 게을렀던, 그리고 뭔가 삶의 생산성이 없었던 것을 완전히 바꿔내는 이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계획을 하기 전에 피드백을 했냐. 계획하기 전에 2020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피드백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잘못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잘했던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는 계획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 다음에 계획을 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선순위 목표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목표에 시간을 먼저 배정합니다. 저 시간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실험이 있어요.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래 막 이래서 어떤 박스를 주죠. 자, 이런 박스에는 돌을 가장 많이 담는 방법이 뭐냐? 뭐부터 넣어야 됩니까?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모래부터 넣어야 돼요? 아주 심플하거든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고 빈 공간에 작은 돌 넣고 거기 빈 뒤에 모래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꽉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래부터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원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목표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먼저 덩어리로 딱 박아놓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목표와 시간 관리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 관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저는요,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내가 쓰면은 무조건 성과가 난다라는 수치값이 있었어요. 21%.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21%, 그러니까 약 20%인데 21% 이상이면 무조건 성과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21% 시간을 어떻게 찾아낸 거냐, 제가 성과를 날 때마다 제 시간을 피드백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근무 시간의 20% 정도 어간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성과가 나더라고요. 제가 특진하거나 승진할 때는 다 그렇게 시간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제가 한 5, 6년 피드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 시간을 역기획해야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뭐 회장님도 부르고 뭐 대표님도 부르고 뭐 임원들도 부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 안 돼가지고 새벽에 일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가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8시에 제가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5시간이라는 덩어리 시간이 확보가 돼요. 5시간 동안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엄청난 분석과 엄청난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딱 벌써 전 5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출근할 때 벌써 딱 대표님 눈을 딱 마주치면 출근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바로 보고서 갖고 들어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상사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을 보면 알아요. 시간을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하도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와. 내가 시간을 딱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 목표의 10%가 채 안 돼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그냥 휴가를 내버려.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버리고 어디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서. 근데 그런 건 좋았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노하우인데, 저희 회사에 호텔이 많고 제가 호텔 사업 인사팀장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 호텔 아무데나 잡고 뭐 속초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 가. 그런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머지 시간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어요. 이게 결국엔 집중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찾은 거지.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시간 관리에 대한 컨텐츠는 계속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퇴사한이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고 앞으로 가시는 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약속만 딱 합시다. 후회하는 2021년이 되지 맙시다. 그거 딱 결심하세요. 여러분 그 타임 트래커에다가 맨 앞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2021년 더 이상 후회는 없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